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관계를 짚어보고 지나가자. 영, 유아 중심이 아니라 다 큰 자녀를 다루는 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지나가자 해서 만들어진 코너이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혹은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오늘은 32번째 자녀들은 왜 무기력에 빠졌을까? 두 번째 정신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신적 빈곤국입니다. 절대 가난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고 복지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고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개인의 외모와 삶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한탄의 기적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과 각종 정신병력 현상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삶의 질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외부적 환경 요소는 워낙 좋은데 국민 각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불행감은 너무 크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기는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나라들 역시 복지와 인간의 권익이 존중될수록 높아지는 자살률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역반응 현상이 되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실존주의 심리학인데요. 사람은 삶에 의미가 있어야 행복한데 물질적 요소만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정신적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정신적인 영양실조는 삶의 이유, 가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가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게 만들고 해답도 당연히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높아지는 자살률의 이면에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무기력입니다. 그것에 동반된 감정이 무가치감, 무의미, 무능감입니다. 이 노인 자살률의 뿌리에도 이런 감정이 자리 잡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의 뿌리에도 위에서 말한 이런 감정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서 초롱초롱한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 어떤 일에 덤벼드는 호연지기 같은 그런 느낌을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막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뭘 해도 시큰둥하고 다 막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죠. 이것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해도 돼라는 교육 철학에 의해서 성장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것을 통한 자기 효능감을 갖지 못하고 무능한 존재, 무력한 존재가 된 까닭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의미, 무기력임에도 이것이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중독과 폭력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중독이라고 말하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이죠. 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중독이라고 해봤자 미국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독은 중독이고요.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암울한 진단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이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또 두 번째,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으로 인해서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
세 번째,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은 일생이 통째로 망가지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주 오랫동안 중독에 빠져서 지낸다면 그것 또한 심각하게 걱정할 일이고요. 또한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한두 명, 일부 극소수가 그렇게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학교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부재도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는 인성교육을 말합니다. 또는 이 골목과 마을 공동체, 이 집안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해야 될 집단을 통한 공통 규범과 그런 가치를 상실한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들으셔야 될 그런 그 규범이나 원칙이나 예의나 어떤 교양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가지 코칭을 의뢰해오는 부모들에게 부모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들었던 내용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또 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주다 보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처음부터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왕이 되어버렸고 무서운 자녀가 된 것도 문제지만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목표점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활력이 충만한 사람, 자발성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또는 스라벨,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 이런 용어가 계속 등장되고 있죠. 아주 반갑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수레바퀴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욕구들입니다. 즉 물질적 풍요에 걸맞은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고요. 그동안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물질적 요소의 바퀴는 큰데 정신적 요소가 너무 작아서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만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저로서는 아주 반갑습니다. 물론 저는 이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는, 인생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실천편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이 바퀴는 혁명이었습니다. 바퀴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구인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는데요. 자동차는 바퀴로 굴러가고 각 바퀴는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휠 얼라인먼트를 맞춘다 라고 하는데요.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고속 주행을 해도 흔들림이 없고,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핸들이 떨리고 승차감과 안정감이 급속히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도 맞추고 바퀴의 휠 얼라이먼트를 맞춰주죠. 자, 자동차 외에도 바퀴를 가진 종류는 좌우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라고 할 때 그 바퀴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의 밸런스가 맞추어진 그런 자동차여야 됩니다. 한쪽이 물질적 요소가 과도하게 크고 정신적 요소가 과도하게 작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기만 할 뿐 진행을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견인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력이 빠져 있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 있고 그저 생물학적인 어떤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쾌락 센스만 발달되었을 뿐 행복 센스는 거세당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한쪽 바퀴를 잘 만든 사람은 다른 쪽 바퀴도 잘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매뉴얼만 알려주면 방법론만 알면 금세 다른 쪽 바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물질적 풍류에 걸맞은 이 정신적 영양실조, 정신적 바퀴가 너무 작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바퀴를 같이 키워서 정말 마음껏 세상이라는 어떤 그 무대에 올라서고 세상이라는 고속도로에서 마음껏 질주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들이 왜 무기력에 빠지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 이 정신적 요소의 결핍, 두 바퀴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자녀들이 왜 무기력에 빠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